1995년에 나온 제4차 슈퍼로봇 대전은 상당한 인기를 누린 명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슈로의 팬들이 인생작으로 꼽기도 하죠. 이 작품은 기존의 틀을 잘 계승하되 이후 시리즈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혁신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주인공을 추가해서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높인 겁니다. 리얼 로봇인 휘케바인, 슈퍼 로봇인 그룬가스트. 다만 그룬가스트의 성능이 좀 애매한 것도 있고 휘케바인의 디자인이 훨씬 멋있고 고성능인지라 나아가 휘케바인을 얻어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좋은 기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다 리얼 로봇 루트로 몰려갔지요. 휘케바인의 디자이너는 가토키 하지메 씨로 그가 가져온 디자인은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건담 비슷한 그 무언가였지요. 그래서 당시 반프레소 내에선 이거 괜찮냐? 라는 반응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휘케바인은 바로 이 디자인 때문에 훗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휘케바인의 설정을 잘 들여다보면 로봇 팬들이 즐기면서 만들었다고나 할까 패러디와 오마주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독일에서 개발될 예정이었던 전투기 페이퍼 플랜으로만 남은 PA-183의 이름을 살짝 비틀은 것이며 이후 오지라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진행하면서 독일의 문학 작가인 윌헬름 부시의 소설 재수없는 숫 까마귀 한스 후케바인의 주인공인 까마귀의 이름을 살짝 비틀어 붙였다는 설정이 추가되지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까마귀 흉조란 별명이 붙습니다. 첫 등장은 제4차 슈퍼로봇 대전으로 테슬라 라이 연구소의 소장인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이죠. 무려 블랙홀식이나 사용하는 결전병기를 생일 선물로 줬다는 이 황당한 설정은 이후 오리지널 작품인 슈퍼로봇 대전 오지에도 이어져서 일름은 아버지 조나단에게서 그룬가스를 생일 선물로 받지요. 처음 등장한 4차에서는 분류상 모빌 슈츠로 분류되어 아이필드는 물론 F91과 마찬가지로 MEP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레얼 주인공은 건담에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휘케바인은 건담과의 콜라보레이션 취급을 받았고 유저들도 분신 쓰고 무장이 강력한 건담이라 생각했죠. 이후 1998년 닌텐도 64용으로 슈퍼로봇 스피릿가 발매되면서 세부적인 설정이 추가됩니다. 앞에서 말한 이름 설정 그리고 배경 스토리가 추가되었죠. 이후부터 이 기체는 모빌 슈츠가 아니라 마오 인더스트리가 개발한 퍼스널 트루퍼가 됩니다. 모델 번호는 PTX-008-009 선행기인 빌트 슈바인의 운용 데이터에 게시뉴 패스트 마크2의 양산화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발했죠. 고성능임에도 제조 비용이 저렴했으며 범용성 또한 뛰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EOT를 투입한 기체라는 점이죠. EOT는 Extra Over Technology 의 약자로 지구 밖에서 온 원리조차 알 수 없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체는 3대가 동시에 개발되었는데 그중 2대는 SRX의 테스트 기체였으며 메테오3 내부에서 발견된 블랙홀 엔진을 탑재했죠. 파일럿은 군인 가문으로 명성 드높은 브라인슈타인 가문의 천재 라이디스 브라인슈타인 그리고 마오사의 사장인 린마오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리조차 알 수 없는 기술은 위험한 법이죠. 0008R의 테스트 도중 블랙홀 엔진이 폭주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달기지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생존자는 개발자인 커크 박사와 동행한 일름중이 그리고 테스트 파일럿인 라이 3명뿐이었죠. 단 라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왼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지의 설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인간들이 협정을 무시하고 에어로게이터의 기술을 썼을 경우 이를 응징하기 위해 인스펙터가 덫을 넣었기 때문이죠. 다만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서는 원래는 모두 죽었어야 했지만 천재 과학자이자 그랑존의 파일럿인 슈 히라카와가 파일럿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의 수를 썼다는 배경 설정이 있죠. 또한 신슈퍼로봇 대전에서는 라이가 팔을 잃어버린 이유를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운 좋게 사고를 피할 리는 이 기체가 위험하다고 판단, 기체를 봉인합니다. 이후 이 기체는 흉조 베니싱 트루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지요. 008L은 시일이 한참 지난 뒤 에어로게이터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리인이 엔진의 결함을 개소하여 끌고 나왔으며 개발이 늦어진 마지막 기체인 009는 블랙홀 엔진이 아닌 일반 엔진을 탑재하여 008L보다 조기에 전선에 투입되죠. 당연히 일반 엔진이라 출력은 낮았으며 중력 제어 변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체의 진짜 목적은 차세대기의 데이터 수집용이었는데 이 기체와 빌트랩터의 여러가지 기술과 데이터를 합쳐 만든 기체가 바로 R1이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흉조는 이후 저주받은 기체가 되어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지만 여기서 얻은 EOT의 데이터는 SRX는 물론 일반 퍼스널 트루퍼의 개발에도 각별한 영향을 주지요. 초창기의 설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동인 작품 같아요.
처음부터 탄탄히 설정을 만든 게 아니라 만든 후 인기가 생기면서 살을 붙였다고나 할까요? 한 예로 발칸포를 들 수 있죠. 처음이야 건담이 오마주가 되었으니 모빌 수초에 헤드 발칸이 붙었지만 이후에 나온 고토부키아의 프라모델에는 발칸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또 멀쩡히 나와요. 또한 플라즈마 소드란 무기는 로슈 세이버가 주목받으면서 슬쩍 사라지는 등 세계관을 키우면서 다듬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손댄 흔적이 보입니다. 흉조는 문제가 많은 기체였어요. 그래서 양산을 전제로 한 후속기인 휘케바인 마크2에는 일반 모빌처와 같은 핵 융합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지요. 제조 비용 절감에 집중한 덕분인지 결국 양산에 성공하여 마오사의 차기 주력 기체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지구연방군의 제1식 기체가 되는 데 성공한 이 기체의 테마곡은 얄궂게도 베니싱 트루퍼인데 이게 나중에 이 기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겠죠. 슈로드의 최고 인기작인 슈퍼로봇들 알파에서 처음 등장한 기체로 휘케바인의 폭주 사고를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EOT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동력원으로 변경된 것은 물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체 프레임도 H프레임이 아니라 게슈페스트 마크2의 G2 프레임을 채용하여 범용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모두 잡았지요. 라이의 사건을 교훈 삼아 파일럿을 보호하는 탈출 장치를 겸한 소형 전투기 퍼스널 파이터가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휘케바인 마크3도 같은 기종을 사용하지요. 블랙홀 엔진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비콘 시스템을 탑재해서 그래비티 월이라는 중력 방어막, 중력을 사용한 병기인 G 임팩트 캐논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미덕이 많은 기체인데요. 기체의 적응력, 무장의 호환성이 상당히 뛰어나서 격투 기체가 아님에도 격투 전용 장비도 훌륭히 활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마크3의 전용 장비인 AM 건너도 커넥터만 교체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크2는 트로니움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문제로 인해 풀 임팩트 캐논은 사용할 수 없지요. 휘케바인 정도는 아니지만 이 기체도 오지에서의 설정이 다릅니다. 시제품은 휘케바인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존재하는데요. 1호기는 T-링크 시스템을 탑재한 기체로 알파 및 오지에서 등장합니다. 알파에서는 리얼계 주인공의 첫 번째 기체로 나오며 디바인 크루세이더즈로 수송하던 도중에 티탄즈가 습격하자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기체에 탑승하죠. 이후 에우고에 회수된 후 에우고가 론더벨로 재편할 때까지 활약하지만 중반부에 용왕기의 공격을 받아 대파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퍼스널 파이터로 무사히 대피한 후 휘케바인 마크3와 합체하죠. 머리가 마크2인 마크3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기체명이 마크2라는 점, 검은 건담 같은 기체가 에우고로 넘어간다는 설정은 아무리 봐도 건담 마크2의 오마주가 아닐까요? 2호기는 알파에서는 설정만 잠깐 언급되며 본격적인 활약은 오지에서 시작합니다. 마오사가 콜로니 통합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놓이자 리는 직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통합군에게 회사를 넘겨줍니다. 이후 지벨이 이 기체를 미끼로 사용하지만 비레타가 이를 알려주면서 지벨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ATX팀은 이 기체를 파괴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후 이 기체를 젠거가 회수하여 엘자메 기체인 휘케바인 마크2 트롬베로 만듭니다. 베리어가 그래비티 월에서 그래비티 테리토리로 강화되어 있으며 덕분에 분신, 비행이 가능하죠. 3호기는 연방군의 양산기 트라이얼을 위해 제출된 기체로 정식 채용 이후 양산형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후 형방은 오지 시리즈에선 불명이나 모바일 게임인 슈퍼로봇 대전 TD에서 시스키 시즈카와의 후속기로 등장하죠. 2차 오지에서 갈릴 나간에게 파괴된 마크3의 그라비콘 시스템을 채용하기에 G 테리토리와 그라비톤 라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테슬라 드라이브를 표준 장비로 사용하기에 비행도 가능하죠. 여러모로 우수하면서 제조 비용도 저렴한 편인지라 이후 지구연방군의 양산형으로 도입됩니다. 양산기는 원가 절감을 위해 그래비콘 시스템, T-링크 시스템은 물론 퍼스널 파이터도 제거되었죠. 단 테슬라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장비하고 있어 기동성이 뛰어나며 렉탱글 런처를 기본 장비하여 화력 또한 높습니다. 첫 등장한 이외로 알파 버전인데요. 이때 설정은 아주 달라서 휘케바인 마크2와 디자인이 거의 같지요. 이 중 일부는 어스크레이드에 배치되었는데요. 이 기체에 자유형 금속 세포인 머신셀을 주입해 변이시킨 기체가 바로 베르겔미르죠. 이름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의 조상에 썼다온 것으로 일부 기체에는 머신셀을 주입한 머시너리 칠드런이 탑승하는데 이들의 전용기에는 이그레트 페버가 개발한 MMI, 맨머신 인터페이스 게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타면 정신이 지배된 후 붕괴되는 위험한 물건인지라 강화된 파일럿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성능 향상폭이 뛰어나죠. 참고로 머시너리 칠드런의 오리지널이 아라도 발란가입니다. 제2차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서는 휘케바인 마크3 타입 R을 사용하죠.
RTS 011 휘케바인 마크3는 기체의 컨셉은 소형화, 고성능화된 SRX로 EOT를 바탕으로 연구된 지구제 기술의 핵심이 담긴 기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작중에서 손꼽히는 초고성능 기체였죠. 프레임은 마크2에 채용된 G 계열이 아니라 초기 휘케바인과 같이 H계 프레임이 채용되었습니다. SRX와 같은 트로니움 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출력도 SRX에 필적하죠. 또한 개선된 그래비콘 시스템이 탑재되어 이를 이용한 방어 장치인 그래비티 테리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석 겸 탈출 장치인 퍼스널 파이터는 마크2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요. 단독으로도 최강의 휴케바인, 최강급 퍼스널 트루퍼지만 그 진가는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아머드 모듈을 교체하는 코어 트루퍼 시스템을 활용할 때 발휘되죠. R1용 퍼스널 트루퍼 캐리어를 개조한 기동력과 포격전에 특화된 건너 파츠, SRS용으로 개발되었던 병장비를 개조한 격투전에 특화된 복서 파츠의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엔진의 출력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엔진을 제어하기 위해선 T-링크 시스템이 필요하고 T-링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선 염동력자가 파일럿이어야 하는데 마크3는 기체 제어가 까다로워서 높은 염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렵죠. 또한 이 기체는 애초에 높은 염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지라 파일럿의 염동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T-링크 시스템의 상위 시스템 우라누스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지요. 이 시스템은 기체와 조종사가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강제적으로 가동됩니다. 기체의 성능을 폭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염동력을 끌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미터가 존재하지 않아 기체와 조종사의 뇌에 심한 부담을 주며 최악의 경우 염력의 폭주나 정신 붕괴, 기체 손상을 초래할 위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반게리온의 더미 시스템 같지 않나요? 뭐 오지란 작품이 슈퍼로봇 오마주의 집합체이긴 하지만요. 우라누스 시스템은 보통은 슈퍼로봇 대전 OG2에서 봤겠지만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인 슈퍼 히어로 작전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알파의 스토리는 이 작품의 속편이라 할 수 있어요. 개발자는 켄조 고바야시 박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8마리 제국의 특수 요원이었던 잉그램 프리스켄이 가져온 것으로 코어 부분이 완전히 블랙박스화 되어 있어 완전히 해석되진 않았죠. 그래서 우라누스 시스템의 실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크3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지금 설명한 염동력자 전용기에는 011L이란 형식 번호가 붙어 있으며 011R이란 또 다른 기체도 등장하지요. 이게 아르도가 단기체로 다른 사양은 같지만 트로니움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에 코어 트루퍼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성능은 상당히 높으며 모종의 사정을 거쳐 비레타가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수수께끼의 미식가 레첼 파인슈메커가 트론베로 만들어버리지요. 처음 등장한 알파에서는 주인공기였지만 오지에서는 높은 염동력, 조종 실력, 격투 실력을 모두 갖춘 엄치나 히카와 료토가 정식 파일럿이 되는데 여담이지만 소심한 성격인 료토는 평상시엔 괄괄한 성격인 여자친구 리오에게 잡혀 사는 처지지만 명장면이라 생각되는 OG2의 마크3 기동 장면에서는 기동 불능이었던 마크3를 단숨에 기동시키더니 열혈안이 되어 리오에게 합체를 명령하죠. 그 개별 리오는 료토에게 더욱 반해버리고 맙니다. 휘케바인은 슈퍼로봇 대전 팬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인기기체이지만 사실 인기는 각각 다르다고나 할까. 마크3의 인기가 유난히 높죠. 예전엔 고토부키아가 프라모델로 만들었지만 현재는 절판 상태입니다. 고토부키아는 부품을 모두 분할하거나 정 안되면 부분 도색을 해주기 때문에 먹선만 넣으면 완벽에 가까운 색전이 가능했죠. 다만 당시엔 반다이의 건프라보다 가성비가 안 좋았으며 기술력 문제도 있어서 전시해두면 부품이 처진다던가 심지어 오래되면 낙지가 되어버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지요. 거의 모든 기체가 나왔지만 건너만큼은 출시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크기도 크기지만 모종의 사건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종의 사건을 거치면서 프라모델은 절판되고 이후 한동안 관련 모델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2023년 3월 반다이에서 HG 모델로 마크2를 발매하지요. 고토부키아만큼은 아니지만 색 분할이 상당히 훌륭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프레임과 리얼 데칼이 없는 RG를 생각하고 싶어요. 부품의 디테일도 그렇고 분할 수준도 그렇고 다중관절을 사용하여 움직임이 상당히 자유롭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기체의 트레이드 마크는 시시오 블레이드인데 그게 안 들어있는 게 안타깝다고나 할까요? 2024년 1월엔 대망의 인기 기체인 마크3가 발매되지요. 품질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난데 팬들을 술렁이게 한 것은 바로 건너의 발매였습니다. 건너는 사실상 최초로 모형화된 것으로 크기가 워낙 커서 잘 안 팔릴 줄 알았지만 그 기대를 배신하고 1차 예약이 동날 정도의 인기를 자랑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휘케바인의 모형화는 이렇게 늦게
꽤 이뤄진 걸까요? 왜 마지막 작품인 문 듀얼러즈에선 이 인기 기체가 안 나올까요? 이유는 이 기체가 바로 베니싱 트루퍼, 리얼 베니싱 트루퍼였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리얼 베니싱 트루퍼의 진짜 얘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